베트남 시골의 작은 마을에 한 고아 소년이 할아버지와 함께 소박한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소년은 새벽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힘든 삶이었지만 퀴아는 한 번도 희망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노력하면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여름날, 퀴아는 바구니에 채소를 담아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삼거리에서 퀴안의 시선은 갑자기 길가에 주차된 반짝이는 검은색 구급차에 이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차를 처음 봤기에 모두 멈춰서 감탄했습니다. 퀴아는 잠시 차를 바라보다가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차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며 시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퀴아는 급히 돌아서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젊은 여성을 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고 있었고 그녀는 힘없이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땅에 떨어졌고 퀴아는 두려움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채소 바구니를 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자들은 퀴안을 보고 웃으면서 그가 영웅이 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퀴안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여성을 끌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따라와, 퀴안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두 사람이 작은 골목으로 달려갔을 때 뒤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퀴아는 기지를 발휘하여 낡은 상자를 길에 놓아 그 남자가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 후 퀴아는 여성을 어두운 골목으로 이끌었고 그곳은 마을의 장난꾸러기들로부터 도망칠 때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멈췄습니다. 여성은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퀴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퀴아는 미소를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린입니다. 대기업의 CEO예요. 오늘 납치된 이유는 경쟁자들이 제 자산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퀴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연히 읽었던 책에서나 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린이라는 여성 CEO가 자신 앞에 떨고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애가 저들을 상대할 용기가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린은 감탄했습니다. 퀴아는 어깨를 으쓱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했을 뿐이에요. 린은 퀴안을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퀴안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퀴안이랑 할아버지께 제 집에서 잠시 지내보시라고 초대하고 싶어요. 그럼 퀴안은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더 잘 돌봄을 받으실 수 있고요. 퀴아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마을과 그곳의 평범한 일상에 깊이 얽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린의 인내와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린의 집으로 가는 길, 퀴아는 차 안에서 주위의 화려함에 놀라워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린은 그에게 자신의 창업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녀는 믿음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린의 별장 앞에 차가 멈췄을 때 퀴아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푸르른 정원이 둘러싸인 화려한 집이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디자인된 벽과 햇빛에 반짝이는 분수까지 그 모든 것이 퀴안이 본 적이 없는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린은 퀴안을 여러 방을 안내하며 공간을 어떻게 꾸몄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린은 말했습니다. 이곳은 제 노력의 상징이에요. 퀴안은 자신이 살던 세상과 여기의 차이를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여기에서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동기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퀴안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여정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앞으로 있을 도전과 기회에 맞서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린의 별장에서 첫 아침, 퀴안은 자신이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화려한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큰 창을 통해 들어와 부드러운 카페트 위로 빛의 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퀴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창밖 정원에서 풍겨오는 꽃내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아름다움에 너무 빠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고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린은 거실에서 퀴안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아침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침 먹고 오늘은 나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 린은 친근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퀴안은 조금 어색했지만 그녀와의 대화에서 따뜻함과 친절함을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린은 퀴안에게 삶에 대한 첫 번째 교훈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희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가 새로 올린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너는 정말 용감했어. 나를 구해준 것처럼. 하지만 그 용기는 이 세상에서 시작에 불과해. 성공하려면 더 큰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해. 린이 말했다. 그녀의 말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언니로서의 조언처럼 들렸다. 린은 퀴안을 자신의 일정을 함께 하도록 했다. 관리팀과의 회의부터 파트너와의 만남까지. 그녀는 퀴안이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긴장감 넘치는 회의에서 퀴안은 린의 자신감과 결단력 있는 발언에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능숙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이끌어 공통된 목표로 향하게 만들었다. 퀴안은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고 언젠가는 자신도 그녀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회의 후, 린은 퀴안을 발코니로 데려가서 휴식을 취했다. 그녀는 말했다. 저기, 큰 일을 이루려면 똑똑함만으로는 부족해. 인내도 필요하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린은 자신이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한 경험과 프로젝트 실패,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항상 다시 일어섰다. 그 말을 듣고 퀴안은 마음속으로 힘을 얻었다. 그는 린을 감사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알겠어요, 린 언니.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퀴안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퀴안은 새로운 환경에 점점 적응해갔다. 매일 그는 배움을 추구하며 훈련을 했다. 린은 퀴안에게 경영에 대한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녀는 자주 말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얻은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야. 어느 날,
니는 키안을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큰 이벤트에 데려갔다. 그것은 키안이 처음으로 그런 공간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이었다. 반짝이는 조명,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키안을 압도했다. 하지만 린과 함께 있어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이벤트에서 린은 키안을 몇 명의 중요한 파트너들에게 소개했다. 중년의 강인한 남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이 소녀는 누구지? 왜 이런 곳에 데려왔지? 린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아이는 저를 위험에서 구해준 키안이에요. 저는 그가 미래에 큰 일을 해낼 거라고 믿어요. 키안은 어색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다. 그는 린의 자신감이 자신에게도 전해져 주위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벤트 후 돌아가는 길에 키안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린 언니, 저 이런 세상에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다른 세계 같아요. 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너가 지금 생각하는 걸 알지만 잊지 마. 내가 거기 있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 계속 배우고 노력하면 불가능한 건 없어. 린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키안을 이끌어줄 나침반처럼 느껴졌다. 키안은 주변의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내일을 더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점차 린은 키안에게 회사에서 작은 업무들을 맡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서 정리나 이메일 발송 등의 일이었지만 하나하나의 일을 통해 키안은 조직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방법을 배워갔다. 그는 맡은 모든 일을 잘 해냈고 린은 점점 더 그를 신뢰했다. 어느 오후 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을 때 린이 갑자기 물었다. 너 언젠가 큰 프로젝트를 이끌어 본 적이 있니? 키안은 그 질문에 놀랐지만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만약 언니가 저를 믿어주신다면 도전해 볼게요. 린은 키안을 바라보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잘했어.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건 도전하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녀의 말은 키안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키안은 더 이상 자신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할 수 있는 큰일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 린의 집에서의 생활은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열어주었다. 이전에는 단순한 농촌 소년이었지만 이제 키안은 도전이 가득한 비즈니스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 린은 언니이자 헌신적인 스승으로서 키안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며 지식뿐만 아니라 인내와 자신감을 전달했다. 어느 날 아침, 린은 키안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자료와 비용 차트가 놓여 있었다. 키안, 이건 내가 도전해볼 작은 프로젝트야. 이 자료를 분석하고 내 의견을 말해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하면서도 격려의 뜻이 담겨 있었다. 키안은 자료를 들고 약간 긴장했다. 이전에 린을 도우며 단순한 일들은 해본 적 있지만 이번처럼 전문적인 업무는 처음이었다. 최선을 다할게요. 키안은 결심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 후 며칠 동안 키안은 주로 별장의 도서관에서 자료를 연구하고 추가로 정보를 찾아보았다. 처음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금 흐름, 수익률, 마케팅 전략 같은 전문 용어들이 그를 압도했다.
하지만 포기하려는 순간마다 린의 기대하는 눈빛이 떠올랐고 그것이 그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퀴아는 마침내 분석 결과를 완성했다. 그는 린 앞에서 발표했고 그녀는 집중해서 듣다가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를 마친 후 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훌륭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잘했어. 다만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어. 여기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퀴아는 실수를 지적받았다고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느꼈다. 그는 린의 분석을 경청하며 주의 깊게 메모했고 다음에는 더 잘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곧 퀴아는 린의 팀과 함께 작은 회의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회의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어떻게 토론하고 해결하는지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고 린은 점차 그에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격려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퀴아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발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린은 퀴안에게 새로운 도전을 맡겼다. 이번에는 우리 회사 제품 홍보 프로젝트를 맡아보겠니? 작은 프로젝트지만 회사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거야. 이 일에서 배울 게 많을 거야. 만약 저희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가 새로 올린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퀴아는 매우 열정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광고 채널을 선택하고 잠재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진행하면서 모든 일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때 디자인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전체 계획을 지연시켰다. 퀴안의 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에게 큰 압박이 가해졌다. 팀원들 중 몇몇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퀴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장했다. 그날 밤 퀴안은 린을 찾아가 자신이 막막하다고 털어놓았다. 린은 부드럽게 말하며 말했다. 퀴안, 실패는 배우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야. 중요한 건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는 거야. 그 말은 퀴안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더 긍정적인 태도로 프로젝트에 다시 임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팀의 노력 덕분에 프로젝트는 결국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할 때 린은 퀴안에게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퀴안은 배우는 사람이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어. 나는 퀴안이 앞으로 더 멀리 갈 거라고 믿어. 린의 칭찬에 퀴안은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마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넘은 모든 도전이 자신을 더 성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린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느꼈다. 그러나 퀴안은 자신이 예상치 못한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느 아침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린은 오래된 파트너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얼굴이 심각해졌고 곧 퀴안을 사무실로 부르며 말했다. 퀴안, 너는 단지 한 가지를 조사해주면 돼. 우리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퀴안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 시험대에 오를 줄은 몰랐다. 퀴안은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 기회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임을 알았다. 린에게 받은 임무를 맡은 퀴안은 집중해서 일을 시작했다.
니는 퀴안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상한 징후들을 전달했다. 중요한 문서들이 유출되고 일부 파트너들이 갑자기 계약을 철회하며 언론에서 허위 정보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누군가가 숨겨진 악의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니는 퀴안을 믿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만약 위험을 느끼면 즉시 나에게 알려. 퀴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안하면서도 결단력 있게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린이 제공한 모든 자료를 다시 점검하며 작업을 시작했다. 여러 시간에 걸친 분석 끝에 퀴안은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파트너들이 철수한 것과 정보 유출,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모두 교묘하게 엮여 있었고,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인물은 미스터 민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한때 린과 협력했지만 갑자기 관계를 끄는 투자자였다. 퀴안은 그 사실을 린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미스터 민,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네. 하지만 만약 그가 진짜 배우라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걸 밝히고 나서야 해. 린은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맹들과 만나 정보를 확인한 뒤 퀴안에게 미스터 민의 움직임을 추적하도록 했다. 퀴안은 미스터 민이 도심의 고급 카페에서 의심스러운 인물들과 자주 만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배달원으로 변장해 그 장소에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오후, 배달원 복장으로 퀴안은 큰 가방을 들고 카페에 들어갔다. 그는 주변을 몰래 살펴보았고, 미스터 민이 한 구석에서 거칠어 보이는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퀴안은 빠르게 작은 녹음기를 꺼내서 근처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대화를 기록했다. 대화 내용에서 프로젝트 파괴 계획과 파트너 매수와 같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다. 이 대화는 미스터 민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퀴안은 이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퀴안은 녹음한 내용을 린에게 보고하며 그 정보를 전달했다. 린은 그것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말한 대로라면 우리는 단순한 적이 아니라 거대한 이익 집단과 싸워야 한다는 거야. 이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야. 린은 반격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녀는 퀴안에게 계속 미스터 민을 추적하도록 하며 동시에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황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루 저녁 퀴안이 추적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낮고 냉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더 큰 문제를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퀴안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침착하게 답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저를 아는 거죠? 상대방은 비웃으며 말했다. 너는 지금 큰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고 있어. 이건 게임이 아니야. 린에게 전해.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거라고. 전화를 끊기 전에 퀴안은 더 묻지 못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퀴안은 곧바로 린에게 상황을 전했고 린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의 결심을 다지며 말했다. 우린 절대 이들에게 굴복할 수 없어. 우리가 물러나면
그들이 이긴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퀴안과 린, 그리고 그녀의 팀은 계획을 계속 진행했다. 그러나 경쟁자들이 점점 더 강력한 행동을 보이면서 압박은 커져갔다. 어느 날 아침, 린의 회사 사무실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검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회사의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린은 그것이 적들의 정치적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가 업로드하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린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그 회의에는 군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파괴하려는 사람들과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쳐 끝까지 싸운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린의 말은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군은 여전히 압박감을 느꼈지만 이것이 자신을 증명할 기회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자신이 예상치 못한 가장 큰 도전이 아직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군은 한 식당에서 민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군을 에워싸며 군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잡히긴 했지만 군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린과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냉정하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숫자 확실한 거 맞아요? 그 남자가 묻자 물음의 소리는 낮고 음흉했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했고 프로젝트는 일주일 이내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녀는 손 쓸 시간이 없을 거예요. 물류 부서장이 대답했습니다. 군은 말을 멈추고 대화 내용을 모두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그녀가 린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군은 사진 몇 장을 찍고 대화를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창고를 떠나려던 찰나 발밑에서 소리가 나자 두 사람이 급히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물류 부서장이 소리쳤습니다. 군은 즉시 도망쳤고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터질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급히 창고를 벗어나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잡아타고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군은 아직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찍은 사진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린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군, 잘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드러나면 그들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린은 회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과 비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군도 회의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그는 린이 얼마나 진지하게 일을 진행하는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군이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며 모두 함께 대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린은 자신이 음모를 알아챘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결심하고 프로젝트의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군에게 물류 부서장을 계속 추적해 추가 정보를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은 이제 고향에서 고아로 자란 소년이 아니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정직과 신뢰의 싸움에 참여하게 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군은 계속해서 조용히 정보를 수집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적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군은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증거를 린에게 보고하고 비밀회의에 참석한 후 군은 자신의 임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물류 부서장이 음모의 유일한 인물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더 큰 계획의 일부분일 뿐이었고 그 뒤에는 분명히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군은 며칠 동안 물류 부서장의 모든 동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오후 그는 물류 부서장이 고급 식당에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군은 급히 휴대전화의 녹음 모드를 켜고 한적한 구석에 숨어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 물류 부서장은 자주 퐁씨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군은 나중에 퐁씨가 누구인지 조사해봤고 그는 린의 회사와 1년 전에 협력했던 부유한 사업가였지만 갑자기 투자를 철회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은 퐁씨가 음모의 배후 인물이 아닌지 의심했지만 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군은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발신자의 이름이 없었고 간단하게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8시에 골목길 커피숍에 오세요 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군은 편지를 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린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이건 친근한 초대장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가고 싶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 안전을 지킬 거예요. 그날 밤 군은 약속대로 골목길 커피숍에 갔습니다. 가게는 외진 곳에 있었고 네온 불빛이 희미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구석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품이 있어 보이지만 냉혹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두세요. 최신 영상이 업로드될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너, 군 맞지? 남자가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다. 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당신은 누구고 왜 나를 알고 있죠? 남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나는 퉁이다. 너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아냈지만 이 게임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해. 군은 그 말에서 위협을 느꼈지만 당황하지 않으려 했다. 왜 린의 회사를 방해하는 거죠? 당신이 계속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톰은 크게 웃으며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너 정말 순진하구나.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나 회사가 아니야. 이건 권력의 싸움이고 린은 이 체스판에서 작은 말에 불과해. 군은 그가 하는 말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매우 위험한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톰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하나 조언을 해주지.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할 거야. 군이 대답하기도 전에 톰은 일어섰고 작은 종이 쪼가리를 책상에 남기고 떠났다. 군은 종이를 펼쳤고 그 안에는 한 줄의 글이 있었다. 한구, 남쪽 구역, 내일 밤. 별장으로 돌아온 군은 일어난 일을 린에게 전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결단력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쉽게 물러날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거기에 가야 아마 그곳이 그의 계획을 드러낼 기회일 수도 있어.
니는 군과 함께 다음 날 밤 항구에 가기로 결심했고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호팀을 추가로 부르기로 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항구의 풍경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전봇대에 걸린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공간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군은 저절로 몸을 떨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을 둘러싸며 그중 앞에 나선 사람은 바로 풍이었다. 익숙한 차가운 웃음이 그의 얼굴에 떠 있었다. 내가 말했지, 이건 약한 자들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고. 니는 앞으로 나가며 분명하고 강력한 목소리로 말했다. 퉁, 당신은 너무 지나쳤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당신이 이루게 두지 않을 거야. 퉁은 어깨를 으쓱이며 마치 모든 위협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 말했다. 린, 너 정말 고집이 세구나. 하지만 나는 너에게 교훈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 끝나자 먼 곳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린이 부른 경호팀이 등장하며 상황은 혼란스러워졌다. 퉁과 그의 동료들은 빠르게 물러났지만 떠나기 전에 경고의 말을 남겼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항구에서 일어난 사건 후 군과 린은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세력과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도 계속 싸워나가기로 결심했다. 항구에서의 사건 후 린과 군은 긴장된 상태로 별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 싸움이 단순한 사업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와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한 전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린은 회사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회의 중 군이 퉁과의 만남에서 수집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의 말은 프로젝트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암시할 뿐만 아니라 퉁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음을 드러냈다. 회의 중 한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다. 린, 퉁은 사실 하수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조종하는 진짜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그에게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군은 퉁과 그의 동료들의 활동을 계속 지켜보는 임무를 맡았다. 한편 린은 회사 내부를 강화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모든 거래를 점검하여 악용될 수 있는 구멍을 찾아내기로 했다. 일주일 후 군은 낯선 번호에서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은 쪽은 부드럽지만 미묘한 말투를 가진 여성의 목소리였다. 군, 내가 진실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아. 만약 누가 진짜로 이 모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오늘 밤 9시에 화국차다로 와. 군은 이 정보를 린에게 전했다. 이번에는 린이 군에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군과 함께 가기로 결심하고 추가로 몇 명의 사람들을 몰래 따라가게 했다. 화국차다에 도착한 군과 린은 한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 방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우아한 모습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타 기업의 고위 재정 고문이었던 소타로 소개했다. 소타는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린, 내가 알기로 내가 퉁과 문제를 겪고 있지. 그런데 내가 아는 것처럼 퉁이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를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소타는 목소리를 낮추며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 사람은 데이티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는 내가 작년 해외 파트너와 큰 협력을 성사시킨 이후부터 널 위협으로 보고 있었어. 톰은 그저 그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린과 군은 이 정보를 듣고 깜짝 놀랐다. 덩 회장은 부유한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린은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저를 목표로 삼은 걸까요? 소타는 설명했다. 덩은 누구도 자신을 넘지 않게 하려 해요. 그는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하고 당신의 회사는 그의 다음 목표입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두세요. 최신 영상이 업로드될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만남 후 린은 즉시 군과 함께 덩 회장을 상대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덩 회장의 권력과 영향력이 너무 커서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린은 덩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군은 계속해서 조사를 맡았고 이번에는 데이티 그룹의 재정 거래에 집중했다. 린이 초대한 기술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군은 데이티가 여러 차례 돈 세탁과 세금 회피를 위해 자회사를 이용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증거들이 공개되면 덩 회장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데이티의 한 파트너를 고급 호텔에서 추적하던 중 군은 갑자기 발각되고 말았다. 그는 한 방에 갇혀 덩 회장의 경호원처럼 보이는 큰 남자와 마주했다. 너는 누구냐? 왜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지?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붙잡을 권리가 없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는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냐? 린에게 전해라. 만약 그녀가 멈추지 않으면 그 결과는 회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군은 몇 시간 뒤에 풀려났지만 이는 진지한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군은 린을 만나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는 말했다. 군, 우리는 물러설 수 없어.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들이 이긴 거야. 그 후 몇 날 며칠 동안 린과 군은 계속해서 조용히 계획을 준비했다. 그들은 단순히 회사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덩 회장과 그의 동료들이 벌이고 있는 음모를 폭로하고자 했다. 그러나 린은 이 전투가 쉽지 않으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덩 회장이 모든 음모의 배우라는 것을 확인한 후 린과 군은 그를 폭로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계획이 신중을 기해야 하고 더 큰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린은 회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소규모 팀을 구성했다. 별장에서 진행된 비밀회의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덩 회장과 직접 대면할 수 없어. 그에게는 너무 큰 권력과 폭넓은 인맥이 있어. 하지만 그가 저지른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를 공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군은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다. 한편 린은 법무팀의 회사가 덩 회장의 보복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어느 날 밤 군은 데이티 그룹의 내부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았다.
그 사람은 주말에 덩 회장과 그의 동료들이 니네 프로젝트를 파괴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중요한 회의를 별장에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과 리는 이 기회가 정보를 수집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죠? 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리는 미소를 지으며 결연한 눈빛을 보였다. 우리는 서비스 직원 역할을 할 거야. 너와 나는 함께 갈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조심하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리조트의 서비스 직원으로 변장했다. 군은 하얀 유니폼을 입고 술 트레이를 들었고, 리는 세련되게 프론트 데스크 담당자로 변장했다. 두 사람은 화려한 공간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반짝이는 조명과 흐느끼는 음악 속에서 군은 덩 회장과 그의 동료들이 엄격히 보안된 VIP 룸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군은 근처에서 청소를 하며 회의 테이블 아래에 작은 녹음 장치를 빠르게 설치했다. 문틈을 통해 군은 의심스러운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회사 주주들을 더 확보하는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가 망하면 그 회사는 더 이상 가치가 없을 것이다. 덩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고 주변 사람들의 찬란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군은 숨을 참고 모든 말을 녹음하려 애썼다. 안전하게 별장으로 돌아온 후 군과 리는 녹음된 내용을 법률팀에 들려주었다. 이 증거들은 덩 회장이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의 불법 네트워크를 전면적으로 폭로하기엔 부족했다. 군은 제안했다. 우리는 더 많은 불법 금융거래 증거가 필요해요. 만약 비밀거래 문서를 찾을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리는 동의했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단계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군은 데이티 그룹의 자회사가 돈 세탁을 위해 중요한 문서를 비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그 창고는 응안호에 있는 한 창고로 알려져 있었다. 리는 즉시 군과 함께 그 창고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희미한 달빛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창고에 다가갔다. 리는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군은 빠르게 침투하여 경비 카메라를 피하며 문서가 있는 곳을 추적했다. 몇 분 후, 군은 큰 금고를 발견했다. 그러나 금고를 열려고 할 때 뒤에서 소리가 나 군은 놀랐다. 너, 우리를 쉽게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군은 뒤를 돌아서며 두 명의 거대한 남자들과 마주했다. 군은 그들이 달려오기 전에 침착하게 대처하려 했다. 그때 린이 갑자기 나타나 준비해 둔 연막탄을 던졌다. 연기가 가득 차면서 군은 중요한 문서를 챙겨 빠르게 도망쳤다. 두 사람은 무사히 도망쳤지만 군은 도망치는 과정에서 몇 군데 긁히기도 했다. 별장에 돌아오자 군은 린에게 말했다. 저는 이렇게 긴장된 상황이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필요한 자료는 손에 넣었어요. 린은 미소를 지으며 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무 잘했어. 군, 우리가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거야. 만약 여러분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가 업로드하는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서류를 검토한 후 린은 그 안에 덩 회장의 돈 세탁 및 불법 거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린은 증거를 공개할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며
덩 회장이 반격할 경우에 대비할 계획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린이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덩 회장은 먼저 움직였다. 어느 날 아침, 군과 린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너희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결과를 준비해라. 덩 회장의 협박은 군과 린에게 이 전투가 가장 치열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경고의 종소리였다. 린은 급히 별장에서 법률팀, 사이버 보안 전문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선언했다.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일 수 없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군은 방금 수집한 서류들을 더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군은 해외 계좌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연쇄를 발견했다. 덩 회장은 단순히 돈 세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기술 밀매 및 세금 탈루에도 연루되어 있었다. 이 증거들이 공개된다면 덩 회장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린이 이 자료들을 공개할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의 서버 시스템이 갑자기 해킹당했다. 중요한 데이터는 몇 시간 만에 모두 사라졌다. 린과 군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를 보았다. 기억해라. 이것은 단지 경고일 뿐이다.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린은 즉시 사이버 보안팀에 연락했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해킹이 해외 IP 주소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덩 회장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분노를 억누른 채 린은 침착함을 되찾았다. 우리는 그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가 더러운 방법을 쓴다면 우리는 지혜와 강인함으로 반격할 것이다. 린은 시내 중심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결심했다. 이 자리에서 덩 회장의 불법 거래에 대한 일부 증거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군은 자료를 준비하고 모든 정보가 철저히 보안된 상태에서 공개될 수 있도록 책임졌다. 기자회견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온 기자들이 회의실에 모였고 공기의 압박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다. 린은 단호한 눈빛을 띠고 무대에 올라갔다. 그녀는 자신이 회사를 이끌어온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직면한 사이버 공격과 이상한 파트너들의 철수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덩 회장이 음모의 배후에 있다는 증거의 일부분을 공개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린은 익명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공개가 나를 두렵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너는 큰 실수를 했다. 내 말대로 내 모든 것이 날아갈 거다.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린은 남은 데이터를 별장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심했다. 별장에는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다. 군 역시 덩 회장과 그 측근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지시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저녁, 군이 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낯선 사람들이 별장에 침입하려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군은 즉시 린과 경비팀을 만나기 위해 뛰어갔다. 그들은 이들이 중요한 자료가 저장된 구역으로 침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별장 안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군과 린, 그리고 경비팀은 빠르게 대응 계획을 실행했다. 침입자 중 한 명이 붙잡혔고, 그로부터 덩 회장이 그들을 고용해 자료를 훔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군은 적이 단지 재정적으로 위험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건 후 리는 반격 계획을 강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기업의 비리나 부패를 폭로하는데 명성이 자자한 기자에게 연락했다. 군은 자료를 준비하여 이 기자에게 제공했고 언론의 조사 작업이 시작되었다. 며칠 만에 덩 회장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주요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여론은 격렬하게 반응하며 대중의 압박이 점점 더 커졌다. 덩 회장은 그가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군은 린과 함께 최신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전화가 왔다. 너가 이겼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다. 군은 즉시 린에게 이를 알렸다. 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려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군은 말했다.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회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는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군과 리는 덩 회장이 여전히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만약 여러분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가 업로드하는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덩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후 여론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덩 회장의 돈 세탁, 세금 회피, 그리고 그 외의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보도되며 그의 경력과 명성은 붕괴 직전에 있었다. 하지만 군과 리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리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덩 회장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위협적이었다. 린, 당신이 똑똑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멀리 갔어요. 즉시 물러서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지만 린은 그 위협이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덩 회장은 그녀가 아직 보지 못한 카드들을 갖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 권력의 깊은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뉴스가 언론에 등장했다. 일부 황색 언론은 린을 상대로 과거의 비즈니스 거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증거는 전혀 없었지만 이 루머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린과 회사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군은 이 기사를 읽고 분노했다. 그는 린의 사무실로 가서 물었다. 린, 이건 덩 회장이 보낸 공격이죠? 우리는 그가 이렇게 린을 훼손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덩 회장이 뒤에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것은 그가 우리에게 복수하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를 계속 드러내야 합니다. 군은 기사를 추적해 원본을 찾아내는 임무를 맡았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군은 대부분의 기사가 덩 회장의 친밀한 파트너가 소유한 작은 미디어 회사에서 출발한 것을 발견했다. 린은 즉시 법률팀과 연락을 취해 그 미디어 회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덩 회장은 또 다른 한 수를 둔다.
그는 니네 회사 주요 투자자들에게 연락해 자금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 며칠 만에 회사 주식은 급락했고 니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어느 저녁 군은 우연히 니네 친구와 전화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니네 목소리에서 그녀가 받는 피로와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직후 리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군과 팀 앞에 나타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닌,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제가 덩 회장을 결코 이길 수 없게 두지 않을 겁니다. 군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군, 너는 이미 많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리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한 번에 대담한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그녀는 금융조사 기관에 모든 불법 증거를 제출하고 군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증인 보호를 요청했다. 그녀는 덩 회장이 반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었다. 한편 군은 덩 회장의 동향을 계속 추적했다. 그는 덩 회장이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비밀리에 동맹들과 회의를 조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군은 이를 린에게 보고했고 두 사람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날 밤 군은 기술자 복장을 하고 회의 장소로 몰래 잠입했다. 그는 한 구석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회의 내용을 전부 녹음했다. 회의 중 덩 회장은 자신이 린의 회사에 공격을 가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한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나 군이 떠나려던 찰나 덩 회장의 경호원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 말았다. 군은 붙잡혀 한 방에 끌려갔다. 한 남자는 큰 키의 흉터가 가득한 얼굴로 군을 위협하며 말했다. 너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냐? 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 남자는 웃었지만 그가 공격하려는 찰나 밖에서 큰 폭발음이 들려왔다. 린의 경호팀이 경찰과 협력해 군을 구출해왔다. 군은 곧바로 외부로 나와 도청 장치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다. 별장으로 돌아온 군은 녹음된 파일을 린에게 전달했다. 린은 그것을 들은 후 눈빛이 단호해졌다. 이건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이 증거로 덩 회장은 도망칠 곳이 없을 거야. 그러나 군과 린은 여전히 이 전투가 끝난 게 아님을 알고 있었다. 덩 회장은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넓은 인맥도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그들의 노력만으로 이 강력한 적을 물리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녹음된 증거를 손에 넣은 후 린과 군은 즉시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린은 단지 언론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증거를 고위 기관에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군, 이건 마지막 전투야. 린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없어. 군은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린. 그 후 며칠 동안 린과 그녀의 팀은 밤낮으로 일하며 불법 거래에 관한 서류, 회의 녹음, 그 외 관련 증거들을 하나의 완전한 파일로 정리했다. 그들은 이를 경제 수사기관과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제출했다. 또한 린은 회사 본사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덩 회장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공개했다.
만약 여러분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가 업로드하는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기자회견에서 리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등장했다. 그녀는 회사가 겪은 파괴 음모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설명했다. 파트너를 매수하는 일, 사이버 공격, 그리고 덩 회장의 돈 세탁 활동까지. 기자들은 잇따라 질문을 던졌고 리는 하나하나 설득력 있게 답변했다. 녹음된 파일이 공개되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덩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가 불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고백되었다. 이 한방이 덩 회장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기자회견 직후 관련 기관들은 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해외은행 계좌부터 비밀거래 네트워크까지 숨어있던 비밀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경찰은 덩 회장의 많은 공범들을 체포했고 그 중에는 린의 회사를 파괴하는 데 일조한 물류 담당 부서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덩 회장은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해외로 도주하려 했으나 린과 관련 기관들의 협력 덕분에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덩 회장이 수사본부로 압송되는 장면은 언론을 통해 급속히 퍼지며 비즈니스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리는 회사에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혀준 군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군,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 리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다. 넌 회사만 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인내와 끈기의 의미를 보여주었어. 군은 고개를 숙이며 자랑스럽지만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린 씨. 몇 달 후, 린의 회사는 점차 회복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성장했다. 한때 떠났던 주주들은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파트너들은 그녀의 리더십을 신뢰하게 되었다. 리는 군에게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겨 그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제 가난 속에서 고아로 자라난 소년이 아닌 비즈니스 세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이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과 끈기의 가치를 보여줬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지고 있을 때 린과 군은 별장의 발코니에 앉아 햇살이 가득한 정원을 바라보았다. 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군, 성공은 내가 이룬 것에서만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어려움을 이겨낸 방식에서 오는 거지. 너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야. 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건 다 린 씨 덕분이에요. 린 씨가 저를 믿어줬기에 가능했어요. 둘은 잠시 침묵 속에 평화로운 순간을 즐겼다. 전투는 끝났지만 그들의 여정은 아직도 길었고 군은 다가올 도전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